분석 기초 10강 변동의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BTS 시리즈 확정적 자료 분석편 39에서 46페이지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변동의 분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같은 구조의 데이터를 가정하겠습니다. 이전과 좀 차이점이 있죠. 이전에는 한 개 열로 수집이 됐었고 그들로부터 얻은 평균과 편차, 제곱, 합을 통해서 변동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세 개의 그룹을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부분군 또는 표본별 평균이 존재하고요. 또 전체 평균이 존재해요. 이같이 개별 데이터와 부분군 평균 또는 전체 평균을 함께 모은 표를 기본도표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구조는 기업에서 자주 마주치죠. 담당자별로 측정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연구소에서 처리를 달리해서 값들을 얻거나 또는 월별로 수집됐거나 또는 동일한 특성값이지만 모델별로 데이터가 수집된 경우 예 등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도표 내에서 어떠한 변동들이 존재하는지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총변동입니다. 말 그대로 총평균을 전봇대로 이용하는 거죠. 따라서 개별 데이터와 총평균과의 편차, 제곱, 합을 구하는 과정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같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에 대해서 평균들은 전부 총평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는 199.33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 내 변동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룹 내의 평균을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그룹 내의 원소와 그룹 내 평균의 편차, 제곱, 합을 각각 구하는 구조와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같이 첫 번째 열은 첫 번째 열의 평균, 두 번째 열은 두 번째 열의 평균, 이와 같은 구조로 편차, 제곱, 합을 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룹 간 변동이 또 존재합니다. 이것은 부분군 또는 표본의 평균과 전체 평균과의 편차, 제곱, 합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5를 곱하는 이유는 11강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우선 총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 내 변동과 그룹 간 변동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총 변동이 두 개의 변동으로 분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해석인데요. 그룹 간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연구소에서 처리를 달리했다 그러면 이 평균들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클 수가 있고 작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변동은 굉장히 의지에 따라서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7.33, 733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반면에 그룹 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처리를 달리하더라도 그룹 내의 값들 간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그들로부터 나온 평균과의 편차, 제곱, 합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총 변동 또는 그룹 간 변동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우리가 통계적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후부터는 그들에 대해서 각각 알아볼 예정에 있습니다. 변동의 분해를 엑셀로 알아보겠습니다. 총변동은 개별 데이터와 총평균을 이용하고요. 모두 합친 것, 그 다음에 자의도 14로 나눠주고요.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가 됩니다. 그룹 내 변동은 부분군 평균을 이용하고요. 주의할 사항은 분산을 계산할 때 자유도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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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가 되겠습니다. 그룹수 곱하기 n-1로 표현합니다. 그룹 간 변동은 부분군 평균과 총평균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주의할 사항은 그룹 간 변동의 표본 크기 5를 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총변동의 계산입니다. 데이터 입력이 필요하죠. 수준 ABC별로 숫자와 행으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로우 바인드 함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묶었고요. 각각 5번씩 열로 묶여 있습니다. ABC 5번씩 레플리킷 함수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고 컬럼 바인드 함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컬럼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했죠.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총 변동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평균을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리스트 함수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타입 변경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컬럼은 인자로, 또 두 번째 컬럼은 수치로 이렇게 타입 변경을 했고요. 리스트 어플라이 함수에 의해서 두 번째 열 전체에 대한 평균을 구했습니다. 총평균이죠. 그리고 개별 데이터와 총평균의 편차, 제곱, 합을 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총변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룹 내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 함수를 이용해서 두 번째 열을 첫 번째 열로 묶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열, 두 번째, 세 번째 열별로 묶고 있고요. 이어서 함수를 적용하는데 스케일 함수는 이 그룹별 평균하고 그룹별 개별 데이터의 편차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그 편차를 구한 걸 가지고 트랜스포즈 전치 또 곱하기 또 그 전치
즉 행렬 곱인데요. 1행 5열 곱하기 5행 1열 이런 구조의 행렬 곱이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는 이와 같이 그룹별로 각각 편차 제곱 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해야 되죠. 따라서 리듀스 함수를 이용해서 전부 더하면 81.6이라고 하는 그룹 내 변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그룹 간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룹 간 변동도 바이 함수를 이용해서요. 두 번째 수치 데이터를 첫 번째 열로 묶어서 그룹별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룹별 평균 마이너스 그 그룹별 평균의 평균은 총 평균이죠. 그 편차 제곱 합을 구하면 그룹 간 변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O라고 하는 건 표본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네,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파이썬 분석이나 문제 해결 심화 과정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거치거나 이러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